이제 행렬과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이 그래프와 행렬 사이의 관계잖아요. 부와 행렬 사이의 관계잖아요. 이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거를 행렬로 바꾼다고요. 행렬로 바꿨을 때 그런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죠. 이 대각선 방향으로는 다 뭐라고 그랬죠? 0.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성분의 합을 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이게 변의 개수. 변의 개수. 예.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죠? 모든 성분의 합이라는 거는 1의 개수와 같다. 1의 개수와 같은 말이다. 라든지 아니면 변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 2를 곱해주면 된다. 왜? 대칭이 되니까. 대칭이 되니까. 이런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지금까지 평가원 시험을 보면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다 나왔어요.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의 용어는 아니지만 어떤 이제 여기에서 꼭지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꼭지점. 그리고 변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게 꼭지점이죠. 꼭지점. 예. 이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를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차수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차수. 이 꼭지점에 3개가 연결됐으니까 3 차수는. 얘는 얼마? 2. 얘는 얼마? 2. 얘 얼마? 3.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뭘 나타낸다? 차수의 총합을 나타내준다. 차수의 총합을 나타내준다. 이런 설명도 곁들여져 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행렬과 그래프. 다 나왔다. 다 나왔다. 근데 이제 좀 더 발전적으로 간다면 나올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요번 시간에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분명히. 네. 왜요? 강의가 다 탑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더 발전적으로 간다면 m제곱이라 이 행렬을 만약에 m이라고 이야기했다면 m제곱이라는 행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m제곱의 이 대각선에 오는 이것들이 뭘 나타내는 거냐 이거죠. 대각선에 있는 게. 그러니까 m제곱이라는 건 여기 일행일렬의 성분이라는 걸 본다면 일행일렬의 성분이라는 걸 본다면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다른 꼭지점을 거쳐서 A로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A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꼭지점에서 다른 꼭지점으로 갔다가 다시 A로 와야 돼요. 그 개수예요. 그러니까 1개, 2개, 3개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 결국 뭐다? 그 꼭지점에 차수더라. 꼭지점의 차수. 말을 갖다가 풀어 쓴다면 어떻게 풀어 쓸 수 있어요? 꼭지점의 차수라는 말. 예. 그 변의 개수죠.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 꼭지점에 연결된 변. 여기서 말이 또 여기랑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 해당 꼭지점 있잖아요. 꼭지점에 연결된 변의 개수. 변의 개수. 이거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A 꼭지점의 변의 개수, B 꼭지점의 변의 개수, C 꼭지점의 변의 개수, D 꼭지점의 변의 개수 뭐 이렇게 나타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각선 성분의 합이 나타내주는 바가 바로 뭘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주는 거죠. 이거를 나타내주는 거라고요. 네. 이거와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M이라는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대각선의 합과 같은 거다. 이렇게 연결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더 나온다면 요거는 반드시 좀 챙겨달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된 문제가 등장한 거죠. 그대로. 예. 문제 보시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m제곱의 성분을 ij, 예, 성분을 이렇게 놨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대각선, m제곱의 대각선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차수의 총합과 같으니까 여기 차수 2, 여기 차수 3, 여기 차수 2, 여기 차수 3. 그래서 다 더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바로 10이라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그냥 알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것도 여기 숫자 4개 적고 그냥 더한 걸로 이것도 해설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그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수강후기에 남긴 학생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뭐 5제곱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M5제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M5제곱. 아니 어떤 행렬에 5제곱 여러분들이 시키겠냐고요. 그걸 이제 뭘로 생각하냐면 A를 출발해서 다른 꼭지점 3개를 거쳐서 뭐 D로 가는. 선생님 이런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했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요? 수형도 그려가면서 다 일일이 나열해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행렬 어떤 그 그래프를 행렬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단원의 제목을 잘 보라고요. 그래프와 뭐죠? 행렬이라고요. 그럼 가급적 이 그래프하고 행렬하고 연관 지어진 어떤 내용이 출제되는 거 아니겠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행렬을 무시하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 그 행렬이 주어지고 걔를 그래프로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제를 갖다가 제시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형식이 되지 행렬을 갖다가 무시하고 가지는 않는다. 근데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 버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래프를 행렬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풀어버리고 있지 않냐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이해가 됐다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있으면 문제를 못 풀게 돼 있는 거죠. 왜요? 이해만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형식이 되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알 수 있었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게 돼 있대도요. 네. 나 풀 수 있었는데. 네. 그런데 매 시험마다 그러실 거예요? 수능 끝난 다음에 풀 수 있었는데 이러실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해가 된 사항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봐가지고 눈에 익혀두시고 그거를 갖다가 술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과 행렬. 연립